자, 오늘 부모 세미나 제25강 유난히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유난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동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질 만한 행동을 하거나 또 불안하게 될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은 우물쭈물하는 행동을 보이죠. 이런 사람 단순히 성격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상의 수준에서 벗어난다는 기준에서 보면 성격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행동은 주저하는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의 특징을 우리가 다음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로는 행동이 분명하지 않은 아동이다. 행동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아동은 행동에 분명한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표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꾸물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느리게 행동하고 천천히 반응하기 때문인데 어쩌나 저쩌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자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수줍어하고 겉보기도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다. 자,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 아까 표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바로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서투르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성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조용히 하면서 자기 의사표시를 적절히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은 저 표현이나 행동에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 셋째로는 아무래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이다. 그죠? 아무래도 이것은 그 사회성 문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요. 친구를 사귀어도 한둘 가까이 깊이 있는 정도로 사귀다 보니까 그랬죠. 외향적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서 그러는데, 심하게 내성적이다 할 때는 마음속에 심각한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친구관계 형성은 폭을 넓히는 관계인데 심리적 영역을 넓혀주는 효과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요 관계 형성을 해서 폭을 넓히는데 자신감이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발달의 관점. 발달의 원인 이렇게 보고, 자, 심리적 원인 또는 부모 양육의 원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달의 원인도 세 가지인데, 일단은 심리 발달에 문제가 있다. 심리 발달은 내향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자, 심리도 적절히 발달을 해야 됩니다. 맥케이와 도일 등은 심리적 성장을 발달과 거의 동의어로 보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성장은 단순히 심리의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발달을 의미하고 행동적 변화를 의미하기에 성장 발달은 유기체가 출생 시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 즉 신체가 발달하고 심리가 발달하고 심리가 발달하고 신체도 발달하는 그 같은 발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성의 발달에 문제를 보인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폭을 넓히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발달인데, 이 사회성이 아무래도 이 사회성은 어울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적응의 문제죠. 적응의 문제가 지금 발달하지 못한 관계다. 이런 적응의 문제가 가올라서 관계 발달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유난히 내성적인 아동은 관계 발달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계는 아동의 내향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향성이라고 해서 다 폭을 좁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향적인데도 굉장히 관계성이 좋고 사람들 잘 어울리고
겉보기에는 외향성이 내향성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 발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난히 내성적인 아이는 자아가 움츠러드는 것처럼 속에는 자신감이 없고 자기 표현을 못하면서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다 말하면 발달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의 원인이고, 자, 심리적 원인이 아무래도 직접적이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 원인도 세 가지. 자, 심리적인 깊이를 너무 추구한다. 깊이 추구.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깊이를 너무 추구한다. 그러니까 내향성은 아무래도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높지요. 그런데 내향성이라고 해서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죠. 폭을 좀 넓혀가야 돼요. 반대로 외향적이다, 외향적이다 하면은 또 실리를 추구하는, 깊이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야 인격의 균형성 있게 발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다, 내성적인데도 일을 할 때 보면 외향적인 사람 이상으로 크게 스케일을 크게 하고 일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심리적 깊이만을 추구하면 안 되고 폭을 넓히는 일을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깊이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귄다면 두루두루 원만하게 사귀는 건 어렵더라도 한두 사람을 깊이 사귀더라도 또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 의 관계폭을 그어둘 수 있다. 둘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 아니냐. 내면에 존재에 대한 불신은 긍정 에너지 결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만 심리학적인 비난이나 책임감이 많아질 때 아무래도 작은 비난이 존재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관해서 약간 불신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는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제는 자신감의 문제예요. 내향성이 심하게 수줍어하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는 성격의 문제를 넘어 자신감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자신감이 약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향성이다, 자신감이다, 할 말 다 하고 표현할 것 다 하고 리더도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을 둘이 융화하는 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실리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의 결과도 있고 내용도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의 부족은 자아가 위축돼서 움츠러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부모 양육의 문제는 부모 양육의 원인인데 부모가 이렇게 하지 못한 부모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데 일단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내향성으로만 고착화되어 있다는 경우는 부모가 아무래도 아이의 존재를 많이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물론 아이의 존재는 아동기 때 가장 많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사춘기까지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봐야 돼요.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자아정체가 형성되면 자기 고집대로 나가게 됨으로써 이제는 자기 성격에 따라서 수용할 거 수용하게 되면서 부모의 영향은 적어지지요. 그러니까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요때까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부모가 존재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 인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은 긍정성이 높아져서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해력이나 이해심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둘째는 이제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많이 했다. 가족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이미 형제지간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관계 경험을 해 나가는데 이 관계 경험에서 안 좋은 관계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사회로 연결되고 또 사회 성장하여서 안 좋은 경험을 갖게 되면 자기 경계심이 생깁니다. 자기 경계심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후퇴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 관계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내향적이 되는데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제 가정에서의 큰 문제로 봐야 된다. 또는 이제 사회에서 한 것을 부모가 잘 적절히 대응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다 하면은
또 고차가 되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학습은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의식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배우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이 부정적 성향을 갖는다면 에너지를 많이 못 받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다 이런 문제를 다 드러냈는데, 그러면 이제 상담 치료적 대응에는 아무래도 내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으로 나가야 될 거고, 시각적인 변화를 해서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것도 부모가 양육하면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상담 치료적 대응을 끌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